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 고유정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는데 고 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한 채 성폭행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정의 첫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이 법정 앞에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고 씨가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민 6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고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너는 피자 측도 아니고 가해자 측도 아니고 한 시민이에요. 수사 진행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한 가슴이랄까. 그 가해자 편만 드는 것 같고.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훼손 등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범행 전 졸피뎀이나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도 살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본인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뒤에도 펜션 주인과 길게 통화했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증거관계가 모순되는 부분, 예컨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어떤 문자를 조작한 부분,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이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2차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 정황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그제 아침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출하를 앞둔 애월읍 지역의 수박 농가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폐작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수박밭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물바다가 됐던 수박밭은 물이 채 빠져나가지 않아 질퍽거립니다. 파랗게 싱싱해야 할 잎이며 줄기는 모두 시꺼멓게 썩어버렸습니다. 빗물에 잠겼던 수박들은 이처럼 겉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뒤 출하를 준비했던 농가는 2만 제곱미터나 되는 수박밭이 모두 물에 잠겨 건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상품성 떨어진 거는 둘째치고 아예 수확이 폭입니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번 태풍에 비가 다 침수되고. 인근의 다른 수박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출하할 예정이던 농가들은 다 키운 수박을 고스란히 버리게 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기습폭우가 내린 데다 비가 그치자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부패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재배 중인 수박의 20%만 현재 수확된 상태여서 사실상 수박 농가가 폐작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7월 29일까지 이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8월 6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와 중앙부처에 피해 확정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창 생육 중에 있는 참깨와 콩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태풍 다나스에 이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시공원과 인근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이나 녹지 보호보다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시 동부공원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여 공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심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 자연재해 예방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이슈 추적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처리장 증설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가 그동안 집행해온 내용을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원해온 선심성 예산 집행 실태를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친환경 야채단지를 만들겠다며 지은 예래동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입니다. 색달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비료업체에서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운영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하수정말 처리장이 위원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책임을 안 지니까 다음 위원장은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보목 마을회관 내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재작년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예산으로 시설됐습니다. 보조금 8,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전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마을회관에서만 쓰다 보니 사용량이 워낙 적어 비용 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태양광 시설을 하면은 좀 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7년 동안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보조금은 266억 원. 마을회 운영비로 쓰는 경상경비 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비용, 마을 주민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환경정비, 하수처리 선진지라 볼 수 없는 태국 견학 등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악취나 어장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이나 대화나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반발이 있을 때마다 달래기성 예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좀 달래기식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익 사업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도 마을별 지원 예산에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선진지 견학 등 대부분 일회성 예산에 그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장기적인 증설과 주민 협의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꼼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도내 숙박시설에서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숙박업소들이 CCTV 설치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농어촌 펜션. 7년째 펜션을 운영하는 정재호 씨는 최근 건물 주변에 CCTV 넉 대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숙박업소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CCTV를 이제 새로 달았고요. 또 방범등도 항시 24시간 켜놓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숙박업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객실 내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단속 장비로 꼼꼼히 살피고 방범창이나 잠금 장치 등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1층은 외부인이 출입이 바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방범창으로 다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외부인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8월까지 도내 펜션 240여 곳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방범 장치는 물론 도내 모든 펜션의 위치 정보를 112 시스템에 입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시설 보강을 권고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 이후에 행정시로 통보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간 펜션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129건. 고유정 사건 등 펜션에서 굵직한 강력 사건 발생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간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가 범람하면서 지역방송은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 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리고 있는 학교 교실과 복도 등이 놀이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원하는 창의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포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끄럼틀과 그물 공간을 응용한 암벽 오르기, 위아래 공간에 만들어진 미로의 은밀한 쉼터, 어른과 아이들을 함께 동심에 적게 하는 골프장, 그리고 학교 교실 공간에서 시끄럽게 놀 수 있는 자유까지. 놀이의 주인공인 아이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그림과 의견으로 직접 참여해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설계만 했던 게 이렇게 실제로 저렇게 구상도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어디든 놀이터로 이름 지어진 이 사업은 철호구산 어린이재단과 목포교육청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영광과 나주에 이어 세 번째,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의 치열한 공모를 거쳐 목포 도시형 놀이터로 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아이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또 반영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성취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학교 혁신에 이 같은 학생들을 위한 교실 공간 조성 사업을 주요 과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 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 지자체가 함께 나서 온 마을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타 도에서도 지자체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 등 이와 관련된 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 당국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도 학교 중심의 놀이 혁신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 중심의 실내 놀이공간 혁신 사업은 학생들을 교육 수요자의 주체로 생각하는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여름 더위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강한 일사로 인해서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안과 중산간엔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산지와 남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동부가 29도, 서부와 남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3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한 입시학원장이 방학 특강 수강료를 챙기고 잠적하면서 학부모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가 해당 학원 피해 내용을 다룬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 건수는 13건, 피해 금액은 600만 원가량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 시내 어린이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어린이집 70곳의 보육실 내부 도료와 마감재, 바닥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26곳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적인 시설 개선을 권고해 현재 23곳이 적합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서부중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서부중 부지를 확정한 뒤 제주시 외도 일동 일대 사유지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서부중 설립 예정지로 확정하고 협의 매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가격 절충에 있어 토지주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이후에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022년 3월 개교 일정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중은 제주시 외도동의 36학급, 정원 1,080명 규모로 지어집니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프로암 출전 도민 선발대회가 그제부터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골프협회가 마련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아마추어 골퍼 300여 명이 참가해 동서 코스와 남 코스로 나뉘어 신페리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는 프로암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